요즘 시장을 보면요. 다시 크립토 겨울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가격이 언제 오를지 내릴지 이런 예측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고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가격 예측이 아니라요.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이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버텨내려고 하는지 그 아주 구체적인 생존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랄까,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는 걸 보고 한 기업이 아주 튼튼한 요새를 짓기 시작한 건데요. 오늘 저희는 그 요새의 설계도를 한번 같이 샅샅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사실상 비트코인 투자 전문 기업으로 변신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곳이죠. 이 회사가 최근에 보여준 그런 재무적인 움직임, 그리고 그에 대한 월가의 냉철한 평가를 좀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 관점에 어떤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지 좀 깊이 있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아니라 대비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요새의 설계도부터 한번 보죠. 스트래티지가 최근에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인데요. 그 결과 이 회사가 보유한 미국 달러 현금이 총 2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조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아니 3조 원이요? 웬만한 중견 기업 시가총액 아닌가요? 이걸 전부 현금으로 쌓아뒀다는 게 좀처럼 실감이 안 나네요. 그렇죠. 보통 기업이 그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투자는 안 하고 뭐 하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규모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돈의 명확한 목적입니다. 이건 그냥 비상금이 아니에요. 회사가 이제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샀기 때문에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 비용, 그리고 우선주 투자자들한테 줘야 하는 배당금 같은 고정 지출이 있거든요. 이번에 확보한 현금은 바로 그 고정 지출을 앞으로 약 32개월, 그러니까 2년 8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뭐랄까 일종의 운영자금 방패인 셈입니다. 2년 8개월이요? 잠시만요. 그럼 이건 단순히 버티기를 넘어서는 얘기 같은데요. 보통은 자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믿음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비트코인 가격이 2년 넘게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떨어지더라도 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구조를 먼저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접근법 자체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투자랑은 완전히 다른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앞으로 약 3년 가까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신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단 하나도 팔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팔지 않아도 되는 회사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증명해낸 거죠. 시장의 불확실성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의 장기적인 게임을 할 수 있는 판을 짠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없이 3년을 버틸 수 있는 현금 요새를 쌓았다. 와, 월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특히 월가의 투자은행 TD 카웨인이 내놓은 분석이 아주 흥미롭던데요. 이 움직임을 장기적인 크립토 겨울, 그러니까 플롱드 크립토 윈터에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했더라고요. 맞습니다. TD 카우에는 여기서 prolonged, 즉 장기적인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크립토 겨울이라고 하면 보통 가격이 급락하는 짧은 충격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투자 심리 자체가 꽁꽁 얼어붙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상승 없이 지루하게 횡보하는 국면까지 염두에 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시기에는 어떤 자산보다도 유동성, 즉 현금 확보 능력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본 거죠. 하긴 그동안 시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특정 수준 이하로 폭락하면 스태처지가 대출금 갚으려고 마진콜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 되면 시장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었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하면서 이 회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우려를 사실상 잠재웠다고 티데카오에는 평가한 겁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생존이라는 가장 확실한 카드를 손에 쥔 셈이니까요. 월가에서는 이 움직임을 전략적으로 아주 영리하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근데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상식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이렇게나 높아졌으면 주가가 올라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제가 확인해보니 수택줄지의 주가는 연초 대비 40% 이상 폭락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튼튼해졌다고 하는데 주가는 반대로 가고, 그런데도 TD카우에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3배 가까이 높은 $500를 제시했어요. 이건 솔직히 투자자들한테 그냥 눈 딱 감고 버텨라, 뭐 이런 무책임한 조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평가가 가능한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시고 바로 그 역설적인 상황에 이 기업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스트래티조의 독특한 기업 구조, 즉 비트코인 레버리지 기업이라는 정체성에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회사는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부채, 그러니까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주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르고,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주가 역시 더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갖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된 일종의 고위험 파생 상품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10% 오르면 이 회사 주가는 뭐 15%나 20%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이 10% 내리면 주가는 그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TD-카우에는 이 구조를 아주 재치 있게 비트코인 가격의 프리미엄 변동성이 더해진 형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변동성이 더 크다는 의미죠. 따라서 TD-카우엔의 매수 의견과 $500라는 목표 주가는 현재의 주가 흐름보다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베팅하는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 전략인 셈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부진하지만 만약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라면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한 시점이 바로 그 레버리지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레버리지의 기반이 되는 비트코인을 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현재 기준으로 67만 2,680BT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59억,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 기업으로는 압도적인 1위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까지 채굴된 전체 비트코인의 3%가 넘는 양입니다. 거의 뭐 일부 국가가 보유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67만 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그런데 TD카우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보유량까지 전망했더라고요. 맞습니다. TD-카우에는 스트래테지스트가 앞으로도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2027년에는 보유량이 약 83만 5천 BTC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 전망치를 바탕으로 주식의 내재 가치를 계산한 거죠. 그 계산에 따르면 1년 후 이 회사의 주당 비트코인 내재 가치는 약 $380, 그리고 2년 후에는 $515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목표 주가 $500라는 숫자가 단순히 희망 섞인 예측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자산가치 평가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겨울을 버틸 체력을 기르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에 대한 레버리지 베팅을 유지한다. 그런데 이 분석 보고서가 겨울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크립토 봄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언급하고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지급결제 계정이라는 개념은 저도 좀 생소한데 이게 대체 뭔가요? 왜 이게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급결제 계정 Payment Settlement Account는 쉽게 말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운영하는 금융기관 간의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은행들만 이 계좌를 가질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 연준에서 암호화폐 기업 같은 새로운 유형의 금융기관에도 이 계좌를 열어줄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그야말로 크립토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기업들은 달러를 입출금하려면 항상 전통 은행을 거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일부 은행들은 암호화폐에 비우호적이어서 갑자기 거래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급결제 계정을 직접 갖게 되면 그런 중간다리 없이 연준 시스템에 바로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이 드디어 전통 금융 시스템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TD-카우엔이 이것을 크립토 봄을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 촉매제로 본 이유죠. 그렇군요. 겨울 대비를 위해 현금 요새를 쌓는 극도로 보수적인 전략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극진적인 변화, 즉 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바로 그 점이 월가의 시각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전략은 한 방향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악의 시나리오, 즉 장기적인 겨울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서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만약 시장 환경이 극적으로 좋아져서 봄이 올 경우 얻을 수 있는 폭발적인 상승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는 양방향 전략인 셈이죠. 최악을 막고 최상을 노리는 아주 정교한 접근법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국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냐 내릴 거냐 하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는 거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이 언제 오를지 맞히려 하지 않는다. 대신 오르지 않더라도 살아남는 구조를 먼저 만들었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건 기관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바라보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이게 얼마나 오를까라는 기대 수익률을 먼저 생각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최악의 경우에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가라는 생존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거든요. 스트래테지는 그 질문에 32개월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숫자로 시장에 답을 한 셈입니다. 가격이 오를 거니까 투자한다는 공격적인 베팅이 아니라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는 구조적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가격을 맞히는 전략이 아닌 시간을 이기는 버티는 전략의 정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기업의 전략은 개인 투자자인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리스크 관리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스트래티지처럼 레버리지 구조를 활용하는 것은 분명 비트코인 상승기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만큼의 거대한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위험을 감당하기 위해 3조 원에 달하는 현금 요새를 쌓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기업이 다가올지 모를 크립토 겨울을 대비하는 방식이 이토록 치밀하고 구조적이라면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서 겨울 대비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어떤 시장 상황이 닥쳐도 나의 투자 원칙을 지키고 공포에 휩쓸려 투매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자신만의 32개월 생존 키트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 키트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아주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